안녕하십니까. 이번 국가출하승인 시스템 관련 법력 및 제도에 대하여 강의를 맡게 될 김호동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가출하승인의 정의, 그리고 두 번째로 관련 법령,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출하승인의 절차,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현황 및 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국제협력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가출하승인의 정의에 있어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어떤 것이 있으며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한국의 관련 법규에 따른 내용이겠고요. 다른 국가와는 차이점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출하승인의 절차에 또한 각 나라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겠고요. 한국의 국가출하승인 담당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하승인 절차와 세부 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연도별 실적과 마지막으로 세계 각국의 국가출하승인 관련 기관과의 국제협력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물의약품은 화학의약품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물의약품이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생물의약품의 종류에는 크게 생물학적 제제,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그리고 세포 배양 의약품, 그리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타 제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생물의약품 중에는 생물학적 제제라고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약품이 바로 오늘 강의의 주제인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서 물리적, 화학적 실험만으로는 그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그리고 혈장 분해 제제, 그리고 항독소 등을 말합니다. 생물학적 제제의 정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사항인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심사 규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이란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세포 배양 의약품은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백신은 치료 목적의 의약품과는 달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건강한 유아나 일반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접종하고, 혈장 분해 제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얻어진 혈액을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항독소는 몸에 들어온 세균성 독이나 독소의 독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항체로서 전염병 질병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동물에게 독소를 주입하여 항독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전사고 시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품질의 일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물학적 제재에 대하여 시중 유통 판매 전에 국가가 제품의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가 출하 승인은 국가에서 각 제조 단위별 또는 롯들별로 완제 의약품에 대한 시험 검증과 그리고 원료로부터 완제 의약품까지 제조 및 품질 관리 정보를 기록한 제조 및 품질 관리 요약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출하 승인을 미국에서는 로트 릴리즈라고 하고, 유럽은 일반적으로 여기 배지 릴리스라고 하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출하 승인의 목적은 이 생물학적 제재 각 롯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국가 출하 승인은 GMP 실사 그리고 시판 후 안전관리 PMS라 하는 제도와 더불어 생물학적 제재의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가 출하 승인에 대한 이미 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개별 생산 롯들에 대한 독립적 평가로 국가 출하 승인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적 평가는 국가 규제기관 또는 규제기관과 계약된 실험실에서 하는 시험과 그리고 제조자의 생산 및 실험 결과 자료에 대한 국가 규제기관의 검토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수출입이 증가함에 따라 각 나라의 국가 출하 승인 기관 간 업무 표준화를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장 출하 전 백신의 모든 롯데에 대한 역가 및 안전성 결과에 대한 신중한 심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액, 최종 원액 또는 완제 의약품에 대한 실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자가 제출하는 제조 및 품질 관리
요약서에 대한 검토 심사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 출하 승인의 근거는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사법에 있으며 국가 출하 승인의 범위 및 절차 등은 그 하위 법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출하 승인의 범위는 이 약사법의 하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출하 승인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세부적 사항과 절차 등은 관련 고시 및 예규를 준수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제53조 약사법 제53조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의 규정을 따르자면 제1항에 있어서 각 코에 대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 저장하려는 자는 제조 품질 관리에 대한 자료 검토 및 검증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생물학적 제재 그리고 변질되거나 변질이 되기 쉬운, 섞기 쉬운 의약품을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법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즉 그 총리령이라고 하죠. 총리령에 있어서는 제63조 규정에 따라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의 범위에서 제68조 국가 출하 승인의 통지까지는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의 범위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국가 출하 승인 신청 방법과 시료의 채취 그리고 국가 출하 승인의 통지, 시료의 반환 그리고 국가 출하 승인서의 표시 등 국가 출하 승인의 상세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제63조에 있어서는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은 생물학적 제재 중 백신, 항독소, 혈장 분해 제재 및 국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제재로 지정을 하여 검증하고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4조에 있어서는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의 출하 승인을 받으려면 동일 제조 번호의 의약품마다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 출하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서 수수료를 내야 함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조에 있어서는 국가 출하 승인에 필요한 시료 채취에 대한 내용으로 시료의 양과 그 채취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6조 규정에 있어서는 국가 출하 승인 신청 후 식약처의 출하 승인을 받으려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품질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 검증을 통해 국가 출하 승인서를 발급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조 사항으로는 위 65조 규정에 따라 채취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다만 실험을 하여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시료인 기계, 기구는 그 시험이 끝난 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인이 반환 청구한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그 시료를 기구를 반환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8조 규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 출하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국가 출하 승인 결과를 강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용기나 포장 등의 국가 출하 승인 결과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국가 출하 승인서의 전문을 기재하거나 국가 출하 승인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 보정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표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의 지정 승인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식약처 고시가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예정입니다. 국가 출하 승인의 대상, 그리고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의 면제 품목, 그리고 국가 출하 승인 기준, 그리고 시험 방법, 시험 항목의 면제 등을 규정한 고시이며, 다음에 국가 출하 승인 절차 슬라이드에서 예시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물학적 제재 및 기준 및 시험 방법에 있어서는 식약처 고시 사항으로 자가 기준 및 시험 방법 작성, 그리고 국가 출하 승인 시험 항목 설정을 위한 고시이며, 수입 의약품 관리 규정, 즉 식약처 고시에서는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에 수입하는 경우로서 또 마찬가지로 식약처 고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문서 교환 방식의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통관을 하게 되겠고,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로 국가 출하 승인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을 하여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가 출하 승인에 대한 수수료, 일반적으로 유저피에 대한 내용인데,
국가 출하 승인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여기에서 고시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각 국가 출하 승인 대상 제품별로 각각의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두 백신의 경우에는 약 12만 원, 그리고 로타 바이러스 백신의 경우에는 320만 원으로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는 150만 원, 그리고 보툴리눔 톡신인 경우는 70만 원, 알부민과 면역 글로불린 제제는 약 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류 검토 내용인 제조 품질 관리 요약서 검토비가 약 3만 6천 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한국식약처에서는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 규정에 의하면 민원 처리 기간 및 연장, 그리고 보완, 그리고 반려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 동 규정은 많은 제약회사에서 자가가 적용 해당되지 않으려고 보완 반려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재시험하는 경우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한다가 재시험을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재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실험 대상 생체가 실험 검사 중 검체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갑자기 발생한 환경 생태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생체의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약 기구 또는 조작상의 이상이 있어서 실험 검사 결과가 정상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고려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시험의 동 규정과 함께 실험 결과 판정의 세부 절차로서 시험법 및 기준 규격, 그리고 시약 및 표준 물질, 그리고 장비 및 기구, 네 번째로 검체 전 처리,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기 분석, 여섯 번째로는 미생물 실험 등에 대하여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검체 등 잔여 검체 처리 규정에 있어서는 시험 후 잔여 검체의 보관 기간, 활용, 반환, 폐기, 기록물 관리 및 잔여 검체의 인수, 인계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출하 실험의 시료 채취 및 보관품 관리 규정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료의 채취 방법, 봉암지 관리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 출하 승인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국가 출하 승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의약품과 백신 등 생물학적 제재, 허가 및 출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의약품과는 달리 백신 등 생물학적 제재에 있어서는 제품 개발, 허가, 제조, 수입, 그리고 제조사의 품질 검사 이후 국가 출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출하 승인의 절차는 일단 제조 수입사에서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식약처에서 국가 출하 승인 접수를 하게 되고 식약처에서 검정 실험 및 시료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정 실험을 하고 제조 및 품질 관리 요약서를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출하 승인 결과 승인이 적합이 되면 제조사로 통보가 되고 제조사에서는 해당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에 대한 출하 시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식약처에서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에 대한 검정 후 부적합이 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해당 제조사에 해당 제품에 대한 폐기 명령을 내리게 되겠고 이런 상태가 되면 해당 제조사에서는 굉장히 큰 이미지 손상과 함께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에 대한 신청을 온라인 전자민원 접수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주소는 needs.go.kr이 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 로그인을 해서 해당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을 하게 되면 제약사에서는 이것을 신청을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부서에서는 백신 검정과와 혈액 제제 검정과가 되겠습니다. 접수를 하고 담당자 배정 그리고 검정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검정 실험을 하는가 동시에 제조 및 품질 관리 요약서, 서류 검토도 같이 진행이 되게 되겠고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부서 그리고 실험 동물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실험 동물 자원 부서에서 실험 동물 공급 요청을 하게 되고 이 실험 성적서와 서류 검토 결과가 모두 끝나게 되면 림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부서와
실험 동물 부서에서 내용들을 취합을 하여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적합이면 승인서를 발급을 하게 되고 부적합이 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 폐기 명령을 내리게 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은 생물학적 제재인 백신, 그리고 혈액 제재, 그리고 항독소, 보톨륨, 그리고 투베르클린 제재가 있으며 이 중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 출하 승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 출하 승인을 받으려는 제약사에서는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 요약서에는 제조 품질 관리에 관한 자료로서 국가 출하 승인 신청한 의약품에 대한 해당 제조 번호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원료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해당 원액에 대한 내용, 그리고 최종 원액에 대한 내용, 그리고 최종 파이널 완제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서명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와 함께 이 서류 검토를 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시험 검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각 품목별로 검증 항목을 차등 관리하기 위한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 위해도 평가 체제를 마련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해도 단계라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총 3개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그중 2단계가 2A, 2B 이렇게 2개 단계로 나누고 있고 이 1단계는 주로 서류 평가만 하는 위해도 단계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제일 위해도 단계가 낮은 제품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 위해 단계에서는 서류 평가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계 2단계에서는 서류 평가와 함께 안전성, 유효성 관련 주요 항목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의 첫 번째 단계 A, 2단계의 두 번째 단계 B로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이것 단계에서는 그 안전성, 유효성 항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2B 단계에서는 좀 더 위에도 단계가 높은 품목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최고로 위에도 단계가 높은 3단계가 되어서는 이 서류 평가, 2단계에서 하는 서류 평가와 함께 항목에 대한 전 항목, 전체 항목에 대한 검증 시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단계 분류 시 검토 항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국가 출하 승인 품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 출하 승인에 대한 이력,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국가 출하 승인된 제조 번호 수가
적을수록 위해도 평가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국가 출하 승인을 해보지 않은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 번호의 국가 출하 승인 실험을 한 제품보다는 위에 단계가 높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GMP 제조소에서의 GMP 관리 수준에 따라서 위에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GMP 제조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요소가 있는 경우는 이 제조업소에서 만들어지는 의약품은 위해도가 높다고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해도 평가 점수가 높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 실적이 없을수록, 그러니까 GMP 업체에 대한 실사 내용이 실적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많은 업체에 비해서는 위해 평가 요인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위해도 평가를 GMP 수준으로 해서 식약처의 제조소 평가 점검 이력이 3년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와는 상당히 이제 높은 위해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품질 관련 안전성 정보를 파악을 해서 안전성 정보가 있으면, 그러니까 위해도 요인이 높은 거죠. 최근 2년간 국내외의 제조 품질 관련 안전성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국내에든 해외든 강제 해수 폐기 사례가 있는 제품이거나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가 있으면 위해도 단계가 아주 높게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과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품목 기준으로 제조 품질 관련 허가사항의 신규성이 높을수록 새로 허가받거나 새로운 사항으로 변경 허가를 득한 품목인 경우에, 즉 제조 방법이나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도 점수를 부과하게 되겠고, 허가 이후 경과 시간, 그러니까 허가받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위에도 단계가 낮게 되겠고, 허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은 상대적으로 위에도 점수가 높게 부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에도를 판단을 하게 되겠고, 위에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아까 전에 그 실험 검증 항목이 많아지고 서류 검토는 필수적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는 식약처에서 한 그 위해도 단계에 따른 실험 항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혈청 알부민과 백신 제제인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한국 식약처에서 국가 검증 출하 실험을 하는 항목을 예시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혈청 알부민인 경우에는 이런 실험들을 하게 되어 있고, 위에도 단계가 당연히 높은 2B 단계에서는 2A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항목의 실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듐 이런 실험 항목, 그리고 스테릴리티 테스트 항목이 위에도 단계가 높으니까 당연히 실험 항목이 추가가 되는 거고, 인플루엔자 백신에 있어서도 엔도톡신 실험, 그리고 스테릴리티 실험에 대해서 당연히 실험 항목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국가 출하 승인과 신속 국가 출하 승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속하게 한다는 것은 일반 국가 출하 승인 대상 의약품보다 그 처리 기간, 그러니까 국가 출하 승인에 대한 검토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한다는 거고, 이 신청 단계부터 좀 다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은 공무원이 직접 방문 채취를 하는 반면에, 신속 출하 승인 의약품은 검정 시료 채취 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출하 승인 검정 실험에 있어서도 일반 국가 출하 승인과는 달리 신속 국가 출하 승인 대상은 항목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도 이 실험 항목을 특정 백신에 맞게 지정을 하고 실험도 신속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결과 통보를 하고 출하 시판을 하는 것은 이제 똑같은 거고, 이 실험 항목과 그리고 검정 시료 채취에 있어서 일반 국가 출하 승인과 신속 국가 출하 승인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은 총 69개 제재 216품목이었습니다. 그 현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표고요. 그리고 이 중에 백신, 바이러스 백신, 박테리아 백신, 백신가, 그리고 보툴리눔 제재, 그리고 혈액 제재에 대해서 출하 승인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총 로트 수로는 한 2,500 로트 정도 매년 국가 출하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그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 중에 주로 많이 승인을 하게 되는 그 박테리아 백신에 대한 2018년도 출하 승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보면 디프테리아, 테타누스 콤비네이션 백신이 66%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 디프테리아, 테타누스 백신, 그리고 혼합 백신의 경우에는 점점 최근 2016년도보다는 2018년도로 갈수록 이 내용들이 그 혼합 백신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0년 최근까지죠. 최근에 실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 백신, 바이러스 백신, 보툴륨, 그리고 혈장 제재가 되겠고, 그리고 전번 2016년, 5년 이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한 2,500로트 정도의 국가 출하 승인 실적을 우리 한국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실적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2020년 주요 세군 백신 출하량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 혼합 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포함하는 혼합 백신의 연도별 국가 출하 승인이 연도가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혼합 백신이 7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이제 2020년부터 21년 올해 하고 하면 만약에 코로나19 백신이 이 것들을 넘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국가 출하 승인에 관련된 그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국가 출하 승인의 역량은 국제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세계보건기구와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 국제교육훈련센터로서 지정을 받게 됩니다. 2016년도에 한국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 국제교육훈련센터로 지정을 받고 각 나라의 국가 출하 백신 담당자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세계보건기구 위탁시험기관으로서 계절 독감이나 일본염 백신, 콜레라 백신 등 품질 검사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서태평양 지역 국가규제 실험실이라는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국, 그러니까 베트남, 중국, 일본 이런 6개 국가,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 품질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규제 실험실 워크숍을 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는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 그리고 이후 이런 활동 말고 여기 국가 출하 승인 교육을 하게 되는 거, 국제 워크숍도 하게 되고 랩 네트워크라는 생물학적 제재 품질 관리 실험실 네트워크 국제 워크숍도 개최를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 출하 승인에 대한 관리 능력을 한국의 식약처가 널리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 출하 승인 시스템과 관련 규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